안녕하세요. 맛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몸맘 맛멋 알의 5방 중에서 몸편 5권, 마음편 5권에 이어 맛편 5권의 추천 도서 중 첫 번째 책인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최낙원 지음, 행성비 입세에서 2016년에 편했습니다. 왜 뷔페는 생각보다 별로일까? 수많은 음식이 즐겁지 않은 이유. 우리는 종종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물냉면을 먹을지 비빔냉면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반반이 들어간 짬짜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뉴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뷔페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뷔페는 이런 선택의 걱정이 필요 없죠. 수많은 음식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추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미식가 중에 뷔페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이 막상 뷔페에 가면 생각만큼 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상적인 식사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믹서로 갈더라도 평소에 맛이라 생각했던 성분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맛 성분, 향기 성분, 영양 성분은 그대로입니다. 고작 식감 정도가 사라지는 것뿐인데 그것 역시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놓친 진짜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리듬입니다. 맛의 리듬이 대수인가 하겠지만 음악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믹서로 모든 재료를 갈아 넣는 것은 평균화입니다. 뷔페 역시 마찬가지죠. 음식의 리듬이 사라지고 맛이 평균화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쾌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리듬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사라지듯 요리에도 리듬이 없으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요리에서 맛 성분과 향기 성분은 음악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또는 악기에 해당할 뿐이고 음악의 진정한 감동은 그것이 적절히 배열된 리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음식을 먹고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맛의 실체는 성분보다 성분의 배열인 리듬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25년 이상 식품을 연구했지만 한 번도 맛은 성분보다 성분의 리듬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맛의 허상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맛이나 향기 성분 자체로 맛의 즐거움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림의 즐거움이 물감에서 오고 음악의 즐거움이 악기에서 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감이나 악기는 단지 재료일 뿐이고 감동은 그 재료를 이용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맛은 알면 알수록 잘 즐길 수 있다. 맛과 음악의 즐거움은 비슷합니다. 맛은 입과 코로 즐기는 음악이라는 것이 맛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라고 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은 내 몸에 직접 닿지 않고 느껴지는 감각이라 재료는 크게 따지지 않는데 음식은 그 구성 성분의 일부가 혀의 미각 수용체에 직접 닿아 느끼는 감각이라 음악의 즐거움과 음식의 즐거움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각 수용체 이후의 단계는
정확히 같은 것이고 즐거움의 기작도 같은 방식입니다.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 기대와 늘어짐, 각성과 해소, 강함과 약함 등이 적절히 배열되어야 즐거운 음악이 되듯이 음식도 이런 리듬이 적절히 배열되어야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음악과 음식뿐 아니라 사실 모든 예술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으로 몸을 속일 수 있을까?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이 실패한 이유. 맛은 입과 코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장기관과 온 몸의 세포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오래 속일 수 없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입맛이 급변하고 남자가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몸에 필요한 것을 내 몸 스스로가 잘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에도 몸의 이런 감각 덕분에 인간은 잘 살아남았습니다. 몸이 선택하고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 미각과 후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식품 회사들은 미각과 후각이 끝인 줄 알고 그것만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항상 실패한 것입니다. 몸은 입과 코로 느끼는 맛 못지않게 내장기관에서 느끼는 맛도 중시합니다. 그저 위산을 분비해 음식을 살균하고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성, 화학, 온도, 삼투압 수용체입니다. 위의 감각 수용체들은 시상하부와 감각 연합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이 먹은 음식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장에 존재하는 미각 수용체 숫자가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보다 많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 아니라 음식물의 양, 삼투압, 음식물의 온도, 형태와 크기, 촉감을 감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은 겉보기 감각인데 내장기관은 음식의 속사정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대부분 물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들은 너무 큰 분자라 수용체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인 당, 아미노산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장기관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위를 지나 소장에 도달하면 분해가 일어납니다. 탄수화물은 분해되어 포도당이 되고 지방은 분해되어 지방산이 되고 단백질은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됩니다. 혀에서는 음식의 극히 일부분인 저분자 물질을 느끼지만 장에서는 분해된 각각의 성분을 총량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다이어트 제품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다이어트 제품은 처음 한 번은 먹겠지만 두 번째에는 이미 몸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어봐야 영양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몸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사실 우리는 온몸의 감각을 통해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을 기억합니다. 이때 무의식적 감각은 의식적 감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의식은 평상시 자동 처리해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다이어트 제품같이 겉보기와 달리 영양이 없는 음식이 오면 비로소 강력해지는 것이 무의식적 감각입니다. 기억은 흔히 뇌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도 합니다.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기 때에 뭔가를 잘못 먹었다가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았으면 커서도 그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몸은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장에서 느끼는 감각은 시상하부 및 여러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일련작용이 일어나고 포만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의 극히 일부분인 유리당과 유리아미노산만 느끼지만 내장에서는 샅샅이 분해해 일일이 느낀다니 얼마나 현명한 감각 시스템인가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굳이 의식 영역에 보내지 않고 뇌의 무의식적 영역으로 보내기에 우리는 몸이 그렇게 정교하게 느낀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입맛만 속이면 될 것이라고 노상 헛꿈을 꾸었죠. 앞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면 내장의 무의식적 감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맛편의 첫 번째 추천 도서인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 중에서 6장 숨겨진 감각의 힘과 맛의 과학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마음,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